예,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인사노법인의 선범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잠시 또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좀 잠깐 화장실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제 지금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할게요. 저는 선범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사람들 좀 들어오면은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오늘 할 거는 그 노무관리, 노동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노동부에서 많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제 뭐 큰 회사, 뭐 현대나 삼성처럼 큰 회사 같은 데나 이렇게 노조가 있고, 그래야지 뭐 노동법에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거지. 지금 오신 여러분들처럼 내가 뭐 자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노동법까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근데 노동청에 가서 그런 많은 그 문제들, 이제 종업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진정하는 진정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대개 한 70% 이상, 80% 정도는 그 자그마한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큰 회사 같은 부분에서는 이미 그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장님들, 작은 규모의 사장님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인사 쪽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관심 없으시기에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문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인데 이 노동법도 하나의 법처럼 일정한 기준을 정해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느냐 하고 보면요. 이제 임금 같은 기준, 그러니까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주는 그런 급여,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 근로시간 같은 그런 기준, 그리고 이제 휴일이나 휴가 같은 기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만약에 해고를 하거나 종업원들이 혹은 퇴사를 하거나 이런 해고에 관련된 것들에서도 이제 좀 기준이 있고요. 산업안전, 그리고 재해보상 같은 이런 사고가 나는 부분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임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사장님들이 그에 맞는 이제 계약된 급여를 주는 부분들을 이제 그 금액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임금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종업원들이랑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뒀어요. 최소한의 기준을. 그걸 우리는 흔히 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부분은 시급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12년도인데요, 올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예, 지금 어동에서 4,800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알고 계시는? 4,580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2012년도 시급은 이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4,580원이 정확한 시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이죠. 이거 미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법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4,580원 미만으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나중에 소급을 해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한 직원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처음에 사장님한테 갔을 때 이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음식점에, 그러니까 좀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종업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종업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나는 좀 배우는 것이 이제 목적이니까 이제 다른 종업원들처럼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적게 받아도 좀 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종업원이었어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좀 젊고 좀 이렇게 일도 잘할 것 같고 포부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한번 배워봐라 했는데, 이제 종업원이랑 이제 금액 계약을 한 거는 한 80만 원 정도, 한 70만 원 정도, 일반 종업원들보다 적게. 왜냐면 종업원이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종업원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장님이 좀 생각하기에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이랑 각서를 썼대요. 나는 이제 배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월 70에서 80 정도 이제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걸 가지고 형사상 민사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인도 하고 지장도 찍고 다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이제 좋게 헤어졌는지 나쁘게 헤어졌는지 아무튼 종업원이 떠나면서 자기가 임금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한 거예요. 노동청에다가. 사장님은 좀 어이가 없죠. 그죠? 그런데 사장님이 이제 그 각서 가지고 가서 아니 종업원이랑 나랑 이렇게 정확하게 계약을 한 거다. 계약을 한 건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노동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장님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 계약서,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자기 친필로 사인하고 지장 찍은 그 각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정하게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각서나 그런 것들이 효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적어놨는데요.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은 이제 무효가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임금에 대한 그런 기준들입니다. 사장님은 종업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혹 사장님들 중에 종업원들이랑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뭐 손님이랑 싸우고 직원들이랑 싸우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나갈 때도 뭐 별로 좋게 나가질 않았어요. 이래서 사장님이 종업원들 좀 골탕 먹이려고 이제 임금이나 좀 퇴직금 같은 거 늦게 주시는 사장님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안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연이자가 연 20%나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이 노동청에다가 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하면 노동청에서는 임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종업원이 이런 것까지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자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제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좀 제때 주시는 게 사장님한테 좀 유리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이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벌금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임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제 혹은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또한 일주일에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인데요. 아니 아까 임금 같은 경우는 그 4,800시간 미만으로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주 40시간이나 주 5일 이상으로 일하면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을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붙는 거예요. 할증이 붙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제가 쭉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라는 게 있죠. 야간 근무는 뭐냐면은 저녁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요 시간대에 있어서의 근무는 야간 근무라고 해가지고 주간에 일하는 사람보다 조금 일하는 그 강도가 일하는 노동력의 강도가 좀 높다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이제 1.5배 임금을 더 주게끔 이렇게 수당 부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로도 있는 거고 주간 연장 근로도 있는 거예요. 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도 포함이 되고 주간도 연장 근로도 포함이 되는 그러한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봤더니 또 시간은 밤 11시 정도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5배 수당들이 붙어서 그 사람은 통상 임금의 2배의 임금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이제 종업원들 하루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쉬게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혹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했다면 쉬지 못하고 임금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근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를 일을 했다면 그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루 일당도 1.5배 그 수당을 붙여서 1.5배의 그 임금을 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휴일에 대한 또 이제 수당법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루가 있는데요. 이제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일정하게 이제 종업원들의 이제 좀 생일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많은 빨간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많은 빨간 날들이 다
다 이제 그 수당을 줘야 되는 빨간 날, 그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휴일들은 아니에요. 뭐 크리스마스나 뭐 석가탄신일 그런 것들은 다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단 하루 이제 5월 1일만큼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근로자들에게 쉬게끔 해주는 거가 맞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쉬게끔 해주면 수당을 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쉬지 않았다면 그 하루에 근무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당을 따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임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흔히 이제 종업원들을 채용할 때 이런 풍경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종업원들을 채용 광고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 한 달에는 한 2번 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 월급은 한 150만 원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하면 종업원들이 생각을 해보고 괜찮네요 하면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하죠. 일을 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만나서 말로 하는 계약을 이제 구두 계약이라고 해요. 구두 계약, 말로 했다는 계약인데 뭐 구두 계약은 전혀 뭐 효력이 없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구두 계약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문서적으로 증빙이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둘 중에 누가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가 누구한테 좀 더 크냐면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그 문제가 좀 더 커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런 것들의 증거 제시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두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증빙하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증빙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이런 걸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증빙하시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많은 수당들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그런 수당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요즘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아주 좋게 사장님들이랑 일을 합니다. 아주 좋게 사장님들이랑 뭐 정도 나누면서 아주 그냥 친동생처럼 형님처럼 이렇게 일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나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돼요. 왜냐면 돈이 걸려져 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돈이 걸려져 있는 문제는 좀 정을 떠나서 내가 좀 정확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종업원들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장 수당도 있고 휴일 수당도 있고 뭐 이렇다고들 얘기를 들어요.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 보면 종업원들은 이런 생각 안 죠. 그냥 한번 신고라도 해보자. 신고라도 해보자가 아니죠. 그냥 물어라도 보자 노동청에. 뭐 물어보는 게 뭐 어렵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노동청에서는 그러한 수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진정하는 건이 많아지고 노동청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진정사건들이 들어오면은 사장님들께서 그 근로계약서 같은 걸로 우리는 150만 원 안에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로 해도 효력이 없어요.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음식사업장 사장님들이나 작은 소규모의 그런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 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사업장에 있는 그런 회사들처럼 기본급은 정확히 얼마고 여기에 발생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혹은 연차수당도 있는데요. 연차수당 이런 것까지도 내가 다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너는 오늘